그래도 형님인 제가 참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말을 슬슬 하고 있어 고민을 하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 사이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는데요. 사회에 나오면서는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저는 직장에 다니다가 제 길을 발견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직장인으로 쭉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예요. 서로 워낙 친하게 지냈었고 집에서도 자주 가다 보니 시부모님도 결혼 전부터 잘 알고 있었는데요. 성향이나 성격도 잘 맞았죠. 시댁 식구들 중에서는 대부분 저와 잘 맞았지만 가장 맞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남편의 남동생이었어요. 도련님은 능력도 좋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요. 남편은 동생에 대한 자격지심이 하나도 없었지만 오히려 남동생이 남편을 무시하는 경우였죠. 시부모님도 자유롭고 열린 분들이셨기 때문에 장남, 차남 차별 없이 모두 사랑으로 아껴주셨어요. 제가 시집을 갔을 때에도 시집살이 하나 없는 편안한 집안이었지만 오로지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만 자주 부딪혔었죠. 집안 모임이 있는 날이면 은근히 남편을 무시하는 걸 보고 있노라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도 했습니다. 형수, 형 좀 밥 좀 잘 먹어야 되겠어요. 영 매가리가 없네. 이래서 바깥일 제대로 하겠소? 원래도 워낙 매가리가 없긴 없었지만 결혼하고 나니 어째 더 없는 것 같아. 형, 요즘 괜찮아? 들어보니까 사무실에서 적응도 못하고 난리라고 하더라고. 형 다니는 회사 상사가 내 후배인 거 알지? 내가 창피해가지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형 잘 봐달라고 내가 잘 말해놨어. 잘했지? 그래, 잘했다. 안 그래도 회사 직원들이 요즘 견제가 너무 심해서 나도 고민이 좀 많았어. 그래서 그런가 아내가 잘 챙겨주는데도 요새 좀 기운이 없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걱정해줘서 고맙다. 그래도 버티다 보면 좋은 날도 오지 않겠어? 솔직히 저 회사에서 버티는 것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벌써 6년이나 되었는데 그 정도면 잘 버텼지 뭐. 형은 참 속도 좋다. 그런 거지 같은 회사에 6년이나 시간을 낭비하다니. 하긴 거기서 경력 쌓아야 뭐 형도 다른 곳도 갈 수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아무튼 내가 공부라도 할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도 편한 곳에서 일하지 않았겠어? 형 볼 때마다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도련님은 형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남편 6년이나 그 거지 같은 회사 거뜬히 버틸 만큼 밖에서 정말 잘하거든요. 거기 진짜 능력 좋은 사람들도 못 버티고 그만두고 잘리고 그러는 곳이라는 건 도련님도 아시죠? 다들 그래서 일 잘한다고 칭찬 일색인데 역시 가족이라서 그런가? 더 깐깐하게 보는가 봐요. 도련님은 요즘 일 잘 되세요? 도련님 다니는 회사 상사도 제 친구인 거 아시죠? 들어보니까 요즘 실수가 많아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제가 살짝 말씀드리니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인사 이동도 있다면서요. 그래도 밀려나진 않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형수. 형수도 일은 잘 되고 있어요? 사실 내가 다른 건 잘하는데 형수는 도통 무슨 일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 할 말이 없네요. 형 말로는
돈도 점점 많이 벌어오고 잘 된다고 하지만 뭐 겉으로 봤을 땐 티가 잘 안 나서. 그렇게 잘 되면 형수님 옷이라도 좀 멋있고 고급스러운 걸로 사 입어요. 매번 후줄근하게 옷이니 잘 나가는 줄도 모르겠네요. 형수님, 그래도 돈 벌면 쓸 곳은 써야 되는 거예요. 도련님, 이런 브랜드 같은 건 잘 모르시는구나. 하긴, 이게 잘 티가 안 나긴 하죠. 요즘은 브랜드라고 바로 확 티나는 건 촌스럽다고 잘 안 그러거든요. 이것도 꽤 비싼 브랜드인데, 도련님이 잘 모르시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 텐데. 이 브랜드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격도 좋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이 정도는 좀 부담이실 수도 있겠네요.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은 항상 남편과 저를 어떻게든 길을 눌러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편은 그런 남동생의 태도를 그저 허허 받아줬지만 저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죠.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것이 느껴져서 저는 다른 누구보다 절대로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콧대 높은 도련님이 어떤 사람과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느 날 딱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데리고 왔죠. 첫 인사 자리에서부터 이 사람 도련님과 다를 바 없구나를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랑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상견례 하기 전에 각자 집안의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왔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물어보세요. 워낙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서 내가 이 사람 꿰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견제하지 마시고 잘 봐주세요. 사회에서는 정말 능력 탄탄한 사람이니까. 자기도 참. 안녕하세요. 김송이입니다. 재준 씨랑은 소개로 만났어요. 2년 동안 연애했는데 가족들은 서로 이번에 처음 봤어요. 가끔 어머님은 뵙긴 했지만 다른 가족분들은 처음이네요. 형님이랑 형수님은 저 처음 보시죠? 잘 부탁드려요. 어머, 반가워요. 도련님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분이신진 몰랐네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결혼은 이제 준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 준비하시려면 정말 바쁘시겠어요. 나야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다 되어가지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할 때에 비해선 요즘은 더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10년 전이랑은 좀 비교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때는 뭐 돈 없어도 대충 결혼식 할 수 있었잖아요. 요즘은 스냅부터가 다르잖아요. 웨딩드레스도 퀄리티부터가 다르고. 그러고 보니 형님은 무슨 일 하세요? 들어보니까 사업하신다고 하시던데. 조그맣게 물류업 하고 있어요. 개인이 아니고 기업 대 기업이라서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겠네요. 도련님이랑은 같은 분야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도련님도 정말 바쁘신데 일하시느라 바쁘겠네요. 요즘 도련님은 매일 야근하신다고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결혼 준비까지 하려면 정신 없겠네요. 저는 그것보다 능력이 좀 있어서 여유로운 편이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돈 번다고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버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 근데 물류업이면 제가 알만도 한데 어딘지 전혀 모르겠네요. 조그맣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물류업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아휴, 걱정 많으시겠어요. 들어보니 남자친구가 형도 직장이 위태롭다면서 걱정 많이 하던데. 여러모로 고민 많으시겠네요. 대놓고 무시하는 동서의 태도를 보니 도련님이 끼리끼리 아주 잘 만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도련님과는 시댁에서 모임을 갖지 않는 이상 거의 만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얄밉게 말을 하긴 해도 자주 마주치지 않으니 어려움이 없었죠. 그렇지만 도련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새 식구가 들어오니 시댁에서도 자주 보면서 친해져야 한다는 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주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매번 갈 때마다 비아냥거리는 동서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여러 번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동서는 집안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죠. 시부모님이 워낙 쿨하시고 제 말에는 거의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언뜻 보면 제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저 역시 오랜 결혼 생활로 시댁 식구들의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고 있었기에 보통은 정리를 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많아서 실제로 보면 제가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정리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것을 갓 결혼한 동서가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죠. 저야 워낙 오래전부터 봐왔던 시부모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지냈지만 그게 꼴보기 싫었던 동서가 먼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여름휴가 때 가기로 했던 여행 있잖아요. 그거 혹시 다음으로 미루는 게 어떠세요? 아무래도 남편 일정도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만 따로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랑 같이 가려고 시간 맞추려면 더 시간 맞추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요. 일정이나 이런 건 제가 알아서 다 짜드릴 테니까 그대로 편하게 여름휴가 다녀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네가 알아서 정해 말해줘. 일정이 안 맞다니 어쩔 수 없지 뭐. 올해는 우리들만 편하게 다녀와야 되겠구나. 작은 애는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우리가 작년에 미리 정해둔 일정이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가족여행이라고 해서 나 참석을 하는 건 아니니까 둘째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알았지? 에이, 저는 꼭 참석하고 싶어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여행도 다니면 너무 재미있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형님은 왜 일정 맞추기 힘들다고 자리를 빼는 거예요? 아주버님 안 되시면 형님이라도 같이 가시면 되죠. 저라면 제 일정 조정해서라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여행 가는 걸 좋아할 텐데. 다음에는 그럼 저랑 가세요. 저는 시간 다 정리해서 같이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아니다. 같이 여행 가는 건 나중에 천천히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네야 우리랑 여행 많이 갔다 왔어. 큰아들 없이도 말이야. 소진이랑만 같이 간 적도 뭐 많았지. 우리야 워낙 오래전에 봐온 사이라서 편해서 그럴 수 있는 거지만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어. 그냥 시간 맞는 사람들끼리 갔다 오면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나중에 한번 보면서 결정하거라. 저는 딱 봐도 어머님, 아버님이랑은 잘 맞을 것 같은데요? 형님이랑은 좀 취향이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럼 어머님, 차라리 일정을 제가 짜드리는 건 어떠세요? 딱 봐도 형님은 여행 별로 안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저 여행 진짜 많이 가봤거든요. 안 가본 국가도 없고
아마 다른 사람들 많이 가본다는 곳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주변에도 여행 자주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 그럼 동서가 일정 한번 짜볼래? 아버님, 어머님은 많이 걷지 않고 편안하게 쉬면서 일정 짜는 게 나아. 하루 빡빡하게 일정 짜는 것보다는 거의 하루에 한 곳 정도만 갔다 오고 나머지 시간은 숙소에서 편안하게 보낸 스케줄로 세우는 게 편하시고 좋으니까 참고해서 짜면 좋을 거야. 에이, 형님. 역시 여행을 많이 안 가보셨네요. 이런 곳은 한 번 갈 때 딱 유명한 곳은 다 돌고 와야죠. 그리고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거의 차 타고 이동해서 사진 찍고 오는 건데 숙소에만 있으려면 여행은 왜 가요? 그냥 집에서 푹 쉬는 게 낫지. 둘째야, 이건 첫째 말이 맞아. 우리가 다 차를 오래 타면 멀미가 좀 심해서 하루 하나 정도만 갔다 오는 게 낫다. 일정이 너무 빠듯하면 우리도 너무 힘들거든. 널찍하게 짜야 우리한테도 맞아가지고 말이야. 둘째한테는 미안하지만 일단 이번 여행까지는 첫째가 스케줄 짜는 걸로 해다오. 아무래도 제가 더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좀 더 잘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동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는커녕 제가 여우처럼 시부모님을 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자주 시댁에 들릴 때면 그걸 정말 못마땅해 했었어요. 저는 재택으로도 근무가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주 시댁에 들렸죠. 별일 없어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따로 밥도 먹고 수다도 떨다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는 동서가 매번 저를 지적했죠. 형님은 왜 매일 시댁에 가세요? 형님이 그러시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너무 부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오니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서 생각은 하나도 안 하세요? 형님만 매일 방문하고 저는 안 가면 시부모님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 그것까지는 사실 생각 안 해봤네.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은 별 생각 안 하시지 않을까? 동서는 매일 출퇴근해야 하잖아. 그리고 나는 바로 시댁 옆동에서 사니까 좀 더 가기 편하고 그래서 그냥 자주 왕래한 거야. 별 뜻은 없어. 생각해보니 동서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진짜 나는 별 생각 없이 친정 가듯이 가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래도 이제는 며느리가 2명이잖아요. 한 명이 너무 자주 가면 다른 한 명도 그만큼 맞춰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자제해 주세요. 아니, 아주버님이나 우리 남편도 이렇게 자주 안 가는데 매번 형님이 자주 가시니까 수상하네요. 뭐 시댁에서 뭐 받을 게 있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아, 무슨 말이야? 뭘 받을 게 있다는 거야? 동서 말 참 웃기게 한다. 그런 거 원해서 가는 거였으면 매번 빈손으로 털레털레 가겠어? 그냥 말 그대로 밥 먹고 수다 떨러 가는 거지. 동서야말로 이상하게 좀 생각하지 마. 그리고 나야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이렇게 가지. 동서는 일하느라 바쁘지 않아? 그러면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래도 좀 자제해 주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했는데 형님이 매일 시댁에 간다고 하면 부담되고 그렇잖아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저 보라고 그러신 거면 그만두세요. 진짜 부담되니까요. 동서의 견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견제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금전적인 것이었죠.
워낙 남편들의 연봉이 크게 차이 나니 동서는 자연스럽게 우리 집이 자신들 가정보다 조금 기울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거기다가 저나 남편이나 명품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가지고 다니거나 입는 것 중에도 명품이라고는 바로 딱 보일 만한 것들은 거의 없었죠. 여기에 차도 결혼하기 전에 타고 다니던 10년 넘은 차를 그대로 타고 다녔어요. 이런 상황에서 빡빡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아이고, 형수. 형 차 좀 바꿔줘요. 이게 뭐야? 벌써 10년이나 넘었어. 요즘은 차도 10년 넘게 안 타는데 중고로 넘겨도 이건 반의 반도 안 나오는 차잖아요. 형이 그래도 나이가 있지? 이렇게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고 차도 오래되고 후줄근하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겠어요?